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지금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주식, 금, 부동산, 많은 투자 자산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 자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연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내 아파트, 빌라, 건물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산다고 칠 때 50억짜리 건물을 사면 얼마의 현금이 있어야 5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40억의 돈은 뭐가 필요해요? 대출이 필요하죠.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40억이라는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을 하게 되면 내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 40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겠죠. 12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수익률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대출을 많이 받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사무실 등등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공실이 발생했을 때 내가 관리비를 온전히 납부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다. 한 달에 예를 들면 차내 50만 원짜리 월세를 준다라고 치면 이 50만 원은 뭐예요? 티끌입니다. 티끌. 여러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아닙니다.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과정들은 티끌일 뿐이고요. 진짜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그런데 현실적으로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주식 투자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네 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나올 교육 과정들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반박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는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더 나은 투자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총 5가지의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꼽아봤는데요. 주식은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투자금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곧바로 투자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 자녀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 자녀에게 내가 제대로 배운, 내가 제대로 익힌 내 지식을 자녀에게 상속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세가 없어요. 내 자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지식까지 상속을 시킬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투자 자산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이보다 훌륭한 투자 자산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의 공급은 결국 증시로 오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에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학개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동학개미가 결국 뭐예요?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오면서 증시에 때 아닌 호황을 만들게 됐고 전 세계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냈죠. 그러면 그 화폐가 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부동산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결국 돌고 도는 화폐는 증시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동성이 공급된 현 시점에서는 결국 증시가 호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복리의 마법을 실현할 수 있는데 이 복리의 마법은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복리 계산기를 켜놨는데요. 현실적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내 투자 원금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전혀 부담 없는 금액이죠.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200일로 설정을 해보고요. 하루에 한 2%, 그래, 내가 2% 수익은 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 라고 했을 때 100만원이 200일 이후에 얼만큼 투자금이 불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쭉 나오는데요. 얼만큼 되는지 봅시다. 와, 300, 400, 500, 600, 700, 800, 1000만원, 1200, 1300, 1500, 2000, 2700, 3000, 3500, 4000, 50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의 투자금이 매일 2%씩 수익만 내더라도, 또는 한 종목에 들어가서 2% 수익만 내고 빠져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200번 반복하면 내 투자금은 5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 2% 먹는 게 쉽나? 또는 2%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내는 게 쉽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아주 쉽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한번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동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국토 면적은 굉장히 좁죠. 그리고 출산율은요,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 면적과 출산율 관련해서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남한 면적이고요. 칠레 면적이 이만큼입니다. 와우. 저렇게 넓은 면적의 칠레 총 인구수는 1900만 명. 자, 쭉 한번 볼게요. 카자흐스탄 1800만 명, 스페인 4700만 명,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한 포르투갈이 1000만 명, 프랑스 6500만 명, 아르헨티나 4500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이란, 우리나라의 땅보다 훨씬 넓은데 8300만,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인구수의 절반, 면적은 어마어마하죠? 이웃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훨씬 넓은 면적의 1억 2600만.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70%가 뭡니까? 산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수의 대부분이 경기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서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데 살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좁은 땅덩어리 때문에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율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인데, 자, 이 밑에 내려가 보면 각 나라별 2018년도 출산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소말리아가 6.1명, 그러니까 2명이 결혼을 하면 6.1명을 평균적으로 낳는다, 이런 이야기죠. 나이지리아가 5.4명,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시다. 뭐 토고가 4.3명,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 안 보이네요. 쭉 내려갑니다. 자, 전 세계 평균이 2.4명이랍니다. 아르헨티나가 2.3명, 우리나라는 아직 안 나오네요. 프랑스가 1.8명,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1.0명. 자, 그런데 2018년도 기준에서 1.0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예상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6명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2.4명인데요. 우리나라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다가 내년에는 0.6명이 예상 수치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갈수록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은 공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공급량은 넘쳐나는데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면 부동산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로소득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 노동력 착취의 탈피. 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었죠.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임대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준 임대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임대인이 되었어요. 지금 사스, 에볼라, 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가 점점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처럼 또 다른 전염병이 발병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내가 임대인이 된 순간에 그런 질병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확률도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임대 수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는 금융소득이지만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금융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나는 임차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 번째로 노동력 착취의 탈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내가 착취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내 기술을 가져서 나 혼자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할 일도 없거니와 처음에 얘기했던 접근성,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하고 그 기술력을 자녀에게 상속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부러운 직업이죠? 전문직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전문직이 돼보는 겁니다. 어떤 전문직? 주식사라는 전문직이요. 주식 투자를 잘못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스크가 걱정이다. 혼자 하기가 쉽지 않고 개념 파악이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투자 방향으로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 있죠. 부동산은 편의점은 어디 있는지, 마트는 어디 있는지, 학교는 어디 있는지 다 따져본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BTS가 좋아서 빅히트를 사고요. 소녀시대가 좋아서 SM을 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을 살 때는 다 따져보면서 주식을 살 때는 그거 좋아, 매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인식을 만들게 된 겁니다. 월가의 전설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월가의 전설 중 한 명인 피터 린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 없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주가 하락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투자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2강에서는 100만원 소액 투자자도 슈퍼개미가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